지난 24년간 KBS 생로병사의 비밀 관심의 주제 유산소 운동. 걸을 것인가? 아니면 달릴 것인가? 이른 시간부터 모여든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의 제한도 없습니다. 힘은 약간은 들지요. 나이가 많아지면. 지금은 오랫동안 뛰어서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조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10km 하프, 풀코스. 사실은 저희는 100km 울트라도 완주를 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5km부터 하프까지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직접 설계한 코스라고 하네요. 저도 5km 달릴 겁니다. 이복장으로요? 예, 이복장으로요. 너무 욕심부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즐기는 거죠. 달리기를 그냥 즐기면서. 대한민국 러닝 인구 1000만 명 시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만 해도 한 해에 무려 600여 건에 이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유산소 운동에 열광하는 걸까요? 다른 별도의 고가의 장비나 기구가 필요 없이 내 몸만 끌고 나가서 운동화 신고 그다음에 걷고 뛰며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예로는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걷기,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슬로우 조깅, 러닝 이런 운동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별다른 준비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지난 10년 동안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이제는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실제로 만성질환은 물론 관절 건강과 뇌질환 등 전신의 다양한 질환에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폐기능을 높여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폐물이 배출되고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의 시냅스 기능을 강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는 건데요. 이런 작용이 손상된 신경세포를 보호해 퇴행성 뇌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겁니다. 걷기 운동과 뇌질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간 걷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파킨슨병 환자의 치매 발병 가능성이 41%나 낮아지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걷기와 같은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파킨슨병 환자의 치매 위험을 낮추고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걷기가 더 효과적일까요? 걷기가 좋냐, 혹은 뛰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갑론의박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걷기와 뛰기 모두 좋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란셋이라고 하는 매우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에 따르면은 15개의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코호트에서 47,000명 가량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했는데요. 무려 21년간의 장기 관찰 결과입니다.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많을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아졌단 건데요. 특히 60세 미만은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 60세 이상은 6,000에서 8,000보만 걸어도 사망 위험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걷는 유산소 운동, 걷는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크게 보여졌는데 교수님, 이 유산소 운동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워킹, 조깅,
러닝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국제보건기구의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까지라고 하고 그 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은 73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한 10년 정도는 뭐 질병이라든지 장애로 인해서 이제 고생하시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걷기, 조깅, 러닝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체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연장되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 그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도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 주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정신 건강도 이롭게 하고요. 뭐 면역 기능도 증진시키는 등 아주 우리 몸 구석구석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종합 건강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걷기, 그 워킹, 조깅, 러닝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속도만 다른 거 아닌가? 무슨 차이지? 하실 텐데 좀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주세요. 일단은 워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걷는 운동이고요. 이게 호흡도 편안하고 주변 사람이랑 대화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약한 강도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관절에 주는 부담이 매우 적기 때문에 뭐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든지 혹은 뭐 관절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고요. 조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볍게 뛰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땀도 살짝 흘리고 뭐 이제 호흡도 약간 가쁘고 그 정도 운동이 되겠는데 네. 이거는 꾸준하게 시행했을 경우는 이제 심폐지구력도 길러주고 체지방도 감소시키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러닝은 조금 더 빨리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강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게 한 러닝 정도인가요? 조깅 정도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조깅과 러닝을 구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 심장학회 그리고 미국 스포츠의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평균 체구를 가진 정상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시속 8에서 10km로 달리는 거를 조깅이라고 그러고요. 시속 10km 이상으로 달리는 거를 러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폭이라든지 뭐 신체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운동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 유산소 운동 어떤 걸 저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네. 뭐 같은 계열에 있는 운동이긴 하지만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하는 게 각기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 체력이라든지 내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 그다음에 운동 습관, 기저질환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 인구가 늘면서 전기선 씨처럼 부상 없이 달리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열심인 그녀.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배워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에도 계속되는 통증의 이유는 뭘까요? 먼저 착지하는 그런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 몸에서 바로 아래, 힙 아래쪽에다 착지하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만약에 오버스트라이드, 내 몸보다 앞에다 착지했을 때는 햄스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절에 좀 무리가 가겠죠. 네, 그러면 또 부상이 오겠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착지하게 되면 앞으로 넘어지니까 당연히 안 되죠. 보통 일반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내 몸보다 발만 뻗는, 다리만 뻗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부상이 많이 위험이 많이 큽니다. 네. 기선 씨 자세는 반대로 치면서 누르면서 뛰기 때문에 관절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근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누르게 뛰면은 부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상이 올 수밖에 없죠. 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될 경우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면에 발이 닿는 충격이 커지게 되는데 실제 달리기 부상의 70% 이상이 무릎을 비롯한 하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보행만으로도 관절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척추에서 내려온 하중이 허벅지를 거쳐 무릎까지 전달이 되는데 짧은 시간에 큰 충격이 집중되는 달리기를 하면서 잘못된 자세마저 더해진다면
충격은 고스란히 관절로 전해져 통증이 심해지고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걷기나 조깅보다 달리기는 무릎에 체중의 무려 8배에 달하는 부하가 걸리고 그만큼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내가 숨찰 정도로 뛰는 것과 천천히 걷는 것과 운동 효과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운동 효과와 그 위험성 사이에서 우리가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건강한 20대 성인 남녀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뛰셔도 됩니다. 내 숨찰 때까지 뛰셔도 되는데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심혈관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무턱대고 숨찰 때까지 뛰라고 하면 그게 과연 상책일까요? 그리고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그 통증을 참으면서 뛰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나에게 맞는 운동에서 시작을 하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정말 천천히 운동 강도를 올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요, 무릎이나 발목 이런 통증보다 이게 발가락에 물집이 그렇게 자주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자세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게 신발이 잘못된 건가? 이게 신발 탓을 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는 어쨌든 간 마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새는 신발들이 대부분 다 잘 나오지만 내가 구두 사이즈에 비해서 한 5에서 10mm 정도 큰 걸 살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굵은 그러니까 좀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은 이게 쿠셔닝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땀도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넉넉한 신발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착화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발목에 가까운 부분을 세게 여매시잖아요. 그보다는 처음에 발을 신발에 가깝게 뒤쪽으로 가장 밀어넣고 앞에 한 3주 정도를 가장 좀 타이트하게 조이시고 그 발목 위로 갈수록 조금 더 느슨하게 조이셔도 그게 가장 편안합니다. 왜냐하면은 타이트하게 조이면 신발이 좀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찰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적기 때문에 좋고 발목 부위에는 압력이 굳이 타이트하지 않더라도 이게 오히려 발목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주 세게 여맬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목적이 이제 다이어트여서 조깅 위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나운서실에서 단체로 대회에 나갔어요. 마라톤 대회를.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도 막 속도도 내고 싶고 좀 더 많이 달리고 싶고 이게 지금 아직 조깅으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속도를 내도 될까요? 어때요? 네,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한 4km 정도 거리거든요. 여의도 방막히 공원에 2.5km 정도 되니까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와서 공원 한 바퀴 돌면 한 7km 정도 돼요. 딱 약간 과하게 운동하는 딱 좋아요. 조깅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젠 제대로 달려볼까 욕심을 내본 건데요. 그래서 저의 평소 달리기 습관을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로 또 오셨어요? 저도 요즘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대표 러너로서 제가 잘 달리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겠지 싶으면서도 막상 검사를 하려니까 긴장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이런 검사 처음 받아보는데 이게 어떤 거 검사하는 곳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러닝하실 때 필요한 하지 근력 검사, 무릎이랑 발목 검사 하실 거고요. 근력 검사 하실 거고, 그리고 심박동수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에게 적당한지 체크하려고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 차고! 꼬부리고! 먼저 근력 검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장과 폐 기능 검사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요즘 달리고 있고 조깅도 하고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목표가 정확하게 다이어트 목표였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걱정도 되고 해서 검사는 일단 받아봤는데 교수님,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 걸까요? 일단은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결론적으로 살 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성분 검사 해보니까 네. 골격근량도 매우 좋으시고요. 그리고 체지방량도 표준이고 체질량 지수도 표준이어서 네. 매우 이상적인 그런 체성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표준 체형이지만 방송에선 그렇게 네. 안 보여져서 속상해요. 방송의 표준 체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초심자들 그리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운동 강도를 조금만 올려도 심박수가 확 올라갑니다. 적응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아주 서서히 기울기가 완만한 상태로 증가하거든요. 아, 그거는 그랬나요? 심장이 튼튼하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적응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침에 꾸준히 한 효과가 있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유, 나도 좀 걸어봐야지, 조깅 해봐야지, 뛰어봐야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실천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좀 추천 운동 네.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이걸 보시고 나서 생로병사의 비밀이 끝나고 나서 네. 집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근데 밤인데.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나가십시오. 내일 아침에 운동화 신고 나가서 만약에 노년층 같은 경우는 저강도 운동, 그러니까 워킹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한 중년층 같은 경우는 중강도 그리고 중강도와 고강도 중간 조깅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젊은 층은 열심히 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은 유산소 운동은 속도만 다를 뿐이지 이게 아예 별도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걷기와 조깅과 러닝은 어찌 보면은 연속된 하나의 스펙트럼 선상에 있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연속된 스펙트럼 선상에 내가 어디에 위치할지,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나한테 좋고 이제 어떤 강도와 이제 어떤 타입이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